아줌마가 뭔데? 집에 가서 국 끓여. 세입자 주제에 말이 많네. 신축 아파트 현관 앞 담배를 피우는 남자들과 마주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긴 모두 같이 쓰는 자리예요. 규칙이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평범한 체육교사로 보이는 이 여자, 서윤진.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조롱을 받았지만 윤지는 한 가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 떼세요. 다치십니다. 기록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것. 작은 담배 한 개비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거짓 고소, 협박 문자, 가짜 점검까지. 과연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윤진이 끝까지 지키려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윤진, 37살입니다. 지금은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안전지도도 맡고 있습니다. 결혼은 안 했고 혼자 삽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냥 평범한 체육교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는 예전에 소방 특수구조대에서 일했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했죠.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지금 제가 사는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은 담배 한 개비에서 시작된, 하지만 결코 작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요. 저녁 6시 반. 신축 아파트 단지의 1층 현관 앞은 퇴근길 주민들로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엄마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현관 유리문 바로 옆 금지 흡연 표지판이 선명하게 붙은 그곳에 네댓 명의 남자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한 명이 라이터를 켜고 다른 이가 웃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바람은 마침 놀이터 쪽으로 불었죠. 아이들이 뛰노는 방향이었어요. 쟤네들 또 저러네. 지나가던 주민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저 빠르게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죠. 남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어요. 누군가는 재떨이도 없이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기가 편하긴 해. 그러게. 바람도 잘 통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말투에는 이곳이 자신들의 자리라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만섭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이 자리를 지켰죠. 그는 남자들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 죄송합니다만.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죠. 여기는 금지 구역입니다.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만섭을 돌아봤습니다. 비웃음이 터졌어요. 할아버지, 뭐하러 나오셨어요? 덩치 큰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말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만섭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죠. 우리 여기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그렇게 문제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만섭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해요? 우린 밖에 있잖아요. 실례도 아니고. 그래도 아이들, 애들이 담배 연기 좀 맡으면 어때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한 것도 많은데. 남자들은 웃었습니다. 만섭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는 손을 모아쥐고 다시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규정이 있어서요.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우리 조용히 피우고 있잖아요. 한 남자가 만섭의 모자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모자가 기울었어요. 만섭은 황급히 모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남자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듯 했죠. 지나가던 주민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어요. 모른 척 빠르게 현관으로 들어갔죠. 만섭은 허리를 더 굽혔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들 지나갑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만섭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윤진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윤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들어 남자들을 봤어요. 담배는 정해진 곳에서 피워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윤지는 먼저 위를 올려다봤어요. 감시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각도를 확인했죠. 소방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기록이 남는지, 안전은 확보됐는지 먼저 파악했습니다. 카메라는 이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남자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가 뭔데요? 그가 윤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국이나 끓이세요. 세입자 주제에 말이 많네. 다른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밤길 조심하고요. 말은 가벼웠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겁을 주려는 거예요. 윤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겁먹지 마. 하지만 싸움을 키우지도 마. 여긴 모두 같이 쓰는 자리예요. 윤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규칙이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아이 키워봤어요? 아줌마가 뭘 안다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윤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선을 남자들의 발 앞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향했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담배를 치워주세요. 뭐? 덩치 큰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만섭에게 다가가 모자를 다시 툭 쳤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만섭이 허리를 숙여 모자를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윤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모자를 집어 만섭에게 건넸죠. 괜찮으세요? 윤진이 만섭의 눈을 봤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윤진은 모자를 만섭의 머리에 씌워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어요. 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바로 잡았죠. 그때 다른 남자가 윤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밀쳤습니다. 체육쌤이야 뭐야?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하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시 어깨를 밀었습니다. 윤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였지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살짝 비틀었어요. 정확하게, 부드럽게. 남자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중심이 무너졌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윤진은 곧바로 손을 뗐습니다. 손 떼세요.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치십니다. 남자는 어깨를 주무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른 남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 괜찮아? 이 여자 뭐 배운 거 아니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딱 그 자리에 서서 남자들을 똑바로 봤죠. 소방대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압하는 건 힘이 아니라 자세예요. 상대를 다치지 않게 막는 게 진짜 기술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그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나이는 40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체격이 좋았고 옷차림은 깔끔했죠. 고상무였습니다. 남자들의 우두머리 같았어요. 오늘은 그만하자. 상무가 짧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담배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는 윤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는 천천히 윤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상무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세상 편하게만 살 생각 마세요. 윤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봤죠. 우린 오래 버텨온 사람들이에요. 상무가 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남자들이 그를 따라 현관에서 멀어졌습니다. 담배꽁초는 그대로 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윤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었어요. 만섭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무서우셨죠? 윤진이 만섭을 봤습니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윤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관리사무소에 같이 말씀드려요. 만섭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을 겁니다. 저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윤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두면 더 심해져요. 만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선생님. 저 사람들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시간, 장소, 인상착에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녁 6시 35분. 1층 현관 앞. 남자 5명.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 마이너스 40대 후반. 체격 좋음. 회색 재킷. 경비원 모자 침. 위협 발언. 담배꽁초 방치. 짧지만 정확한 기록이었습니다. 소방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모든 걸 기록하는 것.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나중에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직감이 말했어요.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들의 눈빛, 말투, 행동.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누군가 이 단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들은 그 누군가의 손발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진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로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만섭은 경비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윤진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윤진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습니다. 단지 커뮤니티 앱을 열었어요. 새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 오늘 현관 소동. 윤진은 글을 눌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현관 앞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누가 시끄럽게 했다던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세입자 한 명 때문에 괜히 시끄러웠어요. 아줌마 하나가 영웅놀이 한다고 난리였음. 조용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윤지는 천천히 내려 읽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화살은 분명히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윤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쉽게 흔들렸습니다. 큰 목소리에 여러 사람의 말에 진실보다 편한 쪽을 믿고 싶어 했죠. 윤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관리사무소는 뭐라고 할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길로 번질지,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지. 윤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기록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커뮤니티 글 캡처, 시간 기록, 내용 보관. 그녀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어요.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예요.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윤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이 작은 불씨를 끄기 위해, 아니, 어쩌면 더 큰 불을 막기 위해. 그녀는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깨어 있었어요.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1층 로비는 한산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죠. 로비의 조명만이 쓸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3명의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용역 조끼가 걸려 있었어요. 해진용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그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남자가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침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감시 카메라 쪽을 돌아봤어요. 손가락으로 카메라를 가리키며 웃었죠. 저거 켜져 있나? 아마 꺼져 있을걸. 3번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때 관리실 안에서 누군가 움직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어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죠. 2명의 남자가 더 들어왔습니다. 5이 됐어요. 그들은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선 배우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진이 내렸어요. 저녁 늦게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윤진은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보였어요. 윤진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제 현관 앞에 있던 남자 중 하나였습니다. 어제 그 체육쌤 맞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무거웠어요. 운동 좀 한다며?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배워봅시다. 어디까지 하나? 그가 장난스럽게 팔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윤지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봤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확인했어요. 출구까지의 거리도 가늠했죠. 5명. 혼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윤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압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일부러? 우린 그냥 인사하려는 건데. 그가 주먹을 쥐었어요. 순간이었습니다. 주먹이 윤진을 향해 날아왔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직했죠. 윤진은 반걸음 옆으로 비켰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어요. 윤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감쪽같이 감싸내렸어요.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남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윤진은 발목을 살짝 걸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으윽.
신음이 터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뒤에서 윤진을 껴안았어요. 윤진은 팔꿈치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 팔이 빠져나왔어요. 윤진은 어깨로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어요. 세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윤진은 무릎을 굽혔어요. 충격을 흘렸습니다. 남자의 몸이 윤진을 스쳐 지나갔어요. 균형을 잃은 남자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10초. 그게 전부였어요. 세 명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진은 호흡을 정리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했습니다. 남은 두 명이 서로를 봤어요. 그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윤진이 말했습니다. 그만하죠. 더 다치면 병원 가셔야 해요. 목소리에는 위협이 없었어요. 오히려 걱정이 담겨 있었죠. 남자들은 일어서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진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진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어젯밤 일을 신고하기 위해서였죠.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소장 문필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서윤진 선생님이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윤지연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윤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연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어젯밤 폭행으로 고소합니다. 윤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폭행이요? 네. 피해자들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진단서도 있고요. 지연이 종이를 윤진 앞에 놓았어요. 윤진은 종이를 봤습니다. 진단서였어요. 타박상, 염자라고 적혀 있었죠. 합의하면 조용히 끝내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선생님 때문에요. 윤진은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방어했을 뿐입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어젯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고요. 윤진은 문필수를 봤습니다. 소장님, 감시카메라는요? 문필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어젯밤은 카메라가 꺼져 있었습니다. 꺼져 있었다고요? 장비가 오래됐어요. 가끔 그렇습니다. 문필수가 시선을 피했어요. 윤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문필수의 태도가. 지연이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각서입니다. 그가 종이를 밀었어요. 공용구역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앞으로 민원 제기하지 않겠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윤지는 종이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왜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윤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죠. 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을 위한 겁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도 괜찮습니다. 윤진이 대답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서류를 챙겼어요. 윤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셨죠?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로비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정면이 아니었습니다. 유모차 거울에 비친 장면이었어요. 남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보였죠. 윤진이 방어하는 장면도 선명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로비 한쪽 유모차에
거울이 있었어요. 윤진이 말했습니다. 거기 제 휴대폰을 올려뒀죠. 녹화 중이었고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현관 유리문에 반사된 장면이었습니다. 각도는 달랐지만 상황은 똑같이 보였어요. 소방대에서 배웠어요. 윤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기록해야 한다고요. 그게 증거가 되니까요.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필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면 어젯밤 상황은 충분히 확인됩니다. 윤진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합의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지연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가 서류 가방을 닫았어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연이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급한 발걸음이었어요. 윤진은 문필수를 봤습니다. 소장님, 네, 선생님. 카메라가 왜 꺼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장비 문제라면 고쳐야 하고요. 문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윤진은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동네를 들쑤신다. 윤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월세 살면서 뭘 그리 나대냐. 연달아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체육쌤 주제에 경찰 흉내낸다. 아이도 없으면서 아이들 걱정은. 윤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하나하나 전부. 시간, 번호, 내용 모두 기록했습니다.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진의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박미라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오세요. 윤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라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진이 물었습니다. 저도 문자 받았어요. 미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협박 문자가 가득했습니다. 너희 딸 학교한다. 조용히 살고 싶으면 입 닫아라. 윤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 오후부터요. 계속 와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섭습니다, 선생님. 우리 주희가 또 다칠까봐. 윤진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윤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해야 더 안전해져요.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집니다. 미라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말대로 할게요. 윤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사 임재균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재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님, 저 서윤진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협박 문자를 받았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주민도요. 재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윤진은 미라를 봤습니다. 곧 형사님이 오실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뒤 재균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윤진과 미라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재균이 말했습니다. 번호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가 윤진을 봤어요.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생각보다 조직적입니다. 알고 있어요. 윤진이 대답했습니다. 재규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진은 재균을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을 닫고 윤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라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윤진이 미라를 봤습니다. 우리 함께 버텨요. 혼자가 아니에요. 미라가 눈물을 닦았어요. 네. 함께요. 그날 밤 윤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거짓 고소, 협박 문자, 두려움. 하지만 윤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는 걸. 하지만 윤진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버티고 함께 싸울 준비가. 윤진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위해, 그리고 이 거짓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낮 12시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이었어요. 윤진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1층으로 내려왔죠.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고상무였어요. 이번엔 밤이 아니었습니다. 대낮이었죠. 그는 당당하게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윤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상무가 윤진을 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진 선생님. 그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두툼했죠. 솔직히 말하자고요. 상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너만 빠지면 이 단지는 조용해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윤진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사비요. 상무가 봉투를 흔들었어요. 멀리 가세요. 세입자는 움직이는 게 빠르잖아요. 윤진이 상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 기간이 있고 나갈 이유도 없고요. 상무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체육쌤, 혼자 살면 외롭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밤마다 뒤에서 발소리 들리면 무섭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윤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협박은 범죄예요. 협박? 상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아줌마가 오해하네. 그는 봉투를 윤진 앞 바닥에 던졌어요. 생각해봐요. 내일까지. 상무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나갔죠. 윤진은 바닥에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뭐야? 돈 아냐? 윤진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상무에게 던지려다 멈췄어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어요. 낮 12시 5분. 로비. 고상무. 돈봉투 제시. 이사 강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다친다. 윤진은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웃음거리가 되고 싶어? 연달아 쏟아졌어요. 혼자 살면서 뭘 안다고 나서. 아이도 없는 주제에. 월세살이가 감히. 윤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녀는 문자를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남겼습니다. 시간, 번호, 내용 모두 기록했어요.
다음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윤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10번째 전화가 왔을 때 윤진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상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누구세요? 윤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흐흐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섬뜩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진은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저녁 8시였습니다. 각 층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주민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정기 점검입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가스 누출 위험이 있으니 모두 밖으로 나오세요. 주민들이 당황했어요. 점검? 공지 못 받았는데요? 긴급 점검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5층에 사는 윤진의 초인종도 울렸습니다. 윤진이 문을 열었어요. 노란 조끼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가스 점검입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진이 조끼를 봤어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출입증 보여주세요. 윤진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얼버무렸어요. 급한 일이라 안 가져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출입증 없이는 확인할 수 없어요. 윤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줌마 말 안 통하네. 그냥 나와요. 한 남자가 문을 밀었습니다. 윤진은 문을 막아섰어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곧바로 복도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리링. 벨소리가 울렸어요. 남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진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금 가스 점검 나왔나요? 관리소장 문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검? 그런 일정 없는데요. 가짜 점검입니다. 지금 각 층에 사람들이 돌고 있어요. 뭐라고요? 윤진은 전화를 끊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이미 주민 일부가 계단에 몰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죠. 왜 이래요? 가스가 센데요. 어디로 가야 해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윤진은 계단 중간에 섰어요. 크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주민들이 윤진을 봤습니다. 지금은 가짜 점검입니다. 집으로 들어가 문 걸어 잠그세요. 가짜라고요? 한 주민이 물었어요. 관리사무소에 확인했어요. 그런 일정 없습니다. 윤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확인된 안내가 올 때까지 집에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주민들이 수군거렸어요. 정말인가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해요? 박미라가 계단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딸 주위를 안고 있었어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상해요. 출입증도 없었어요. 주민들이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윤진은 각 층을 돌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가짜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가 있는 집부터 찾아가 확인했어요. 1시간 뒤 소동이 진정됐습니다. 윤진은 1층으로 내려갔어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윤진을 불렀어요. 윤진이 사무소로 갔습니다. 문필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난처했습니다. 선생님, 필수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 좀 과하게 대응하신 거 아닌가요? 윤진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과하게요?
주민들이 불안해했어요. 선생님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다고요. 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내가 느껴졌습니다. 윤지는 필수를 똑바로 봤어요. 가짜 점검이었어요.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필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넘어가요? 윤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계단에서 울었어요. 주민들이 겁에 질렸고요. 이걸 넘어가라고요? 박미라가 사무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장님,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 딸이 계단에서 울었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필수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저도 난처합니다. 미라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난처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여기 살아요.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필수는 손을 비볐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말뿐이었어요.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죠. 윤진과 미라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라가 윤진을 봤어요. 선생님, 소장님이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윤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윤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지 커뮤니티에 새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은 윤진은 예전에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쫓겨났다였습니다. 윤진은 글을 눌렀어요. 들은 얘긴데 저 체육쌤 예전에 소방대에서 잘렸다더라. 문제 일으켜서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어. 아이 없는 사람이 아이들 안전을 운운한다.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은 거 아냐? 윤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만뒀죠.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윤진은 키보드를 켰어요.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글을 이어갔어요. 안전보다 돈을 앞세운 발주사가 구조 인원과 장비를 줄이려 했고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록하고 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변명 듣기 싫다. 그래도 문제 있던 사람 아냐? 믿을 수 없어. 윤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임재균이었어요. 선생님, 재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하세요.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상무와 개발사 사이 돈이 오간 흔적이 잡혔어요. 윤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실제 협박 장면을 잡아야 해요. 재균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럿이 같이 움직이세요. 알겠습니다. 윤진이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윤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단지가 보였어요. 조명이 켜진 집들이 반짝였죠.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있을까. 윤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윤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라 씨, 내일 주민들 몇 분 모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무슨 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예요. 윤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함께요. 오후 3시였습니다. 학교를 마친 박주희가 단지 근처 골목을 걸어왔어요. 가방을 어깨에 맨 평범한 하교길이었죠. 골목 끝에서 낯선 남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주희의 걸음이 멈췄어요. 남자들이 주희를 둘러쌌습니다. 너 박주혜 맞지? 한 남자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주희가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누구세요? 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전해.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나서지 말라고. 주희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 많지.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조용히 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주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입구에서 3명의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임재균과 그의 팀원들이었어요. 남자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이다. 한 명이 소리쳤어요.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균의 팀원들이 남자들을 막아섰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재균이 말했어요. 남자들은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윤진이 골목으로 뛰어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주희를 봤습니다. 주희야. 윤진이 주희에게 달려갔어요. 주희를 끌어안았죠. 괜찮아. 끝났어. 윤진의 손이 주희의 떨리는 손목을 감쌌습니다. 주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웠어요, 선생님. 이제 괜찮아. 내가 안전해. 윤진이 주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재균이 남자들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골목. 박주희. 겁만 줘. 발신인은 해진용역 직원이었어요. 재균이 윤진을 봤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윤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윤진의 집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박미라 IT 회사에 다니는 오태식, 상가 주인 이용만,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더 있었어요. 태식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문자 발송 경로 추적했어요. 그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업체 대량 발송 프로그램이 사용됐습니다. 결제 계좌는 도림개발 협력사 명이고요. 윤진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해요? 네.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조직적이죠.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만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윤진이 물었습니다. 도림개발 직원이 찾아왔을 때 녹음했어요. 용만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계약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가 운영하시는데 불편한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이건 윤진이 용만을 봤습니다. 협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녹음했죠. 혹시 몰라서요. 용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가 입을 열었어요. 경비 아저씨 조카분도 뭔가 있다고 했어요. 사진관 하시는 분인데요. 사진관요? 네. 주차장 CCTV 영상을 가지고 계시대요. 윤진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전화해 볼게요. 미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1시간 뒤 경비원 만섭의 조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USB를 윤진에게 건넸어요. 이게 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삼촌이 달라고 하셔서요. 윤진이 USB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태식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밤 11시 주차장이었어요. 용역 조끼를 입은 남자들이 고상모아 모여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주고받았죠. 종이봉투였습니다. 돈이에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돈. 영상이 이어졌어요. 상무가 봉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 영상이면 충분해요.
윤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기자님께 연락해야겠어요. 다음 날 오전 최서영 기자가 단지를 찾아왔습니다. 윤진과 주민들이 기자를 맞이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윤진이 대답했어요. 상가 주인 용만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계약서 사본입니다. 그리고 문자 사진도요. 서영이 서류를 받았어요. 꼼꼼히 살펴봤죠. 협박성 문구가 명확하네요. 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딸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골목에서 남자들이 우리 딸을 둘러쌌어요. 겁을 주려고요. 서영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두려우셨죠? 네. 하지만 더는 숨지 않겠어요. 미라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태식이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문자 발송 경로 추적 결과입니다. 도림 개발과 연결돼 있어요. 서영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사 쓸 수 있겠어요. 윤진이 USB를 건넸어요. 주차장 CCTV 영상도 있어요. 서영이 USB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문필수가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기자님, 필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필수를 봤어요. 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감시 카메라는 제가 껐습니다. 윤진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왜요? 담당이 저라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필수의 말은 지나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어휘가 정리돼 있었죠. 왜 지금에서야 말씀하세요? 윤진이 물었습니다. 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했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필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겁먹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윤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서영이 필수를 받습니다. 증언해 주시겠어요? 공식적으로요. 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빠른 걸음으로 사무소로 돌아갔죠. 윤진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있어. 분명히. 다음 날 오전 단지 앞이 붐볐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모였어요.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단지를 되찾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윤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가 그녀에게 건네졌어요. 저는 오늘도 기록합니다. 윤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라가 윤진 옆에 섰어요. 우리는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용만이 계약서를 들어 올렸어요. 강요된 계약은 무효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영이 윤진에게 다가왔어요. 내일 기사 나갑니다. 고마워요. 윤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요.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진은 베란다에 섰습니다. 단지를 내려다봤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옆에서 웃고 있었죠. 윤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문필수의 이상한 태도, 그가 숨기고 있는 것. 윤진은 그걸 알아내야 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균이었어요. 선생님, 내일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뵙죠. 재균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진이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진은 창밖을 다시 봤어요. 단지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윤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됐어요. 무엇이 오든 그녀는 기록하고 버티고 함께 싸울 거였습니다. 끝까지. 그날 저녁 윤진의 집 앞에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어요.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봉투를 발견했죠. 마지막 제안이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진은 숨을 멈췄어요.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변을 살폈죠.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윤진은 느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녀는 문을 여는 척했어요.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천천히.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윤진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문고리에 반사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 하나. 그림자가 계단 쪽으로 움직였어요. 윤진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균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사님, 지금 우리 집 앞이에요. 누군가 도망가고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갑니다. 재균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윤진은 계단으로 향했어요. 빠르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5분 뒤 재균과 팀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단지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고상무였습니다. 고상무, 그대로 서 있어요. 재균이 소리쳤습니다. 상무가 뒤를 돌아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뭐야 이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재균의 팀원들이 상무를 둘러쌌어요. 체포합니다. 재균이 상무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무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형님, 오늘 밤만 버티면 됩니다. 수신이는 문필수였습니다. 윤진이 화면을 봤어요. 눈이 커졌죠. 형님? 재균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문필수 관리소장과 무슨 관계죠? 재균이 물었어요. 상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균이 상무를 경찰차로 데려갔어요. 윤진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형님, 문필수와 상무가 형제관계. 다음 날 아침 경찰서였습니다. 재균이 윤진을 불렀어요. 선생님, 확인됐어요. 재균이 말했습니다. 문필수는 고상무의 매형입니다. 고상무 아내의 언니 남편이죠. 윤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매형이요? 네. 관리소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형의 일을 도왔어요. 카메라 끄고 출입 관리하고요. 재균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문필수 집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같은 회사 로고가 찍힌 조끼, 현관 비밀번호 목록, 카메라 전원 점검표에 남긴 손글씨까지요. 윤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했던 거군요. 고상무 창고에서도 증거가 나왔어요. 현금 다발, 가짜 점검표, 주민 연락처 목록. 그리고 오늘 밤 가짜 점검이라고 적힌 메모도요. 재균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고상무가 진술했어요. 자기가 처음 용역 들어간 현장 얘기를요. 윤진이 재균을 봤습니다. 몇 해 전 공장 화재 현장이었대요. 재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사람을 살렸는지 아세요? 윤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서윤진 선생님이었어요. 윤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해 전 공장 화재. 쓰러진 남자. 들것. 안전줄. 그날 윤진이 중얼거렸어요. 제가 안전줄 안 건 사람을 밀쳐냈어요. 위험했거든요. 고상무가 그 사람이었어요. 재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선생님을 미워했대요. 실수를 지적받은 게 창피했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대요.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네. 돈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그거였어요. 질투와 열등감이요. 재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림개발 사무실이었습니다. 전무 양도훈이 급하게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차 준비됐어?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네, 전무님. 공항 가시는 거죠? 해외 출장이라고 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도훈이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출국 금지 조치됨. 도훈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가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 지금 당장 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무팀장이 달려왔어요. 전무님, 경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출국 금지래요. 안 돼. 안 돼.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서고에 있는 서류 다 슈레더 돌려. 전무님, 이미. 법무팀장이 말을 망설였어요. 이미 경찰이 압수영장 갖고 왔어요. 계약서 사본, 문자 결제 내역, 녹음 파일 다 가져갔습니다. 도훈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끝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뒤 재균이 윤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모두 정리됐어요. 정말요? 윤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필수 집에서 나온 증거들, 고상무 창고에서 나온 현금과 서류들, 그리고 도림개발과 연결된 돈거래 내역까지요. 재균이 말했습니다. 양도훈 전무도 체포됐어요. 주차장 운영권과 상가 관리권을 노리고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로요. 윤지는 눈을 감았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제가 고맙죠. 선생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재균이 대답했습니다. 단지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상가 계약 전면 재검토, 주차장 운영권 공개 입찰, 관리 규정 공개를 약속드립니다. 주민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우리가 해냈어요. 다시 서로를 믿을 수 있겠어요. 박 주인은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주희가 친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선생님들이 진실을 찾아냈어요. 기록하고 함께 버텼거든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주희는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희는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윤진의 집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소방서 후배가 보낸 거였어요. 윤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배, 우리는 그때 선배 덕에 살아남았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했어요. 선배가 떠난 뒤 우리 팀은 자료를 끝까지 정리해서 발주사의 잘못된 지시를 바꾸게 했습니다. 윤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배가 세운 길을 우리가 꾸준히 닦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윤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 닿았어요. 윤진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단지 놀이터가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웃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평화는 소란 끝에 오는 조용한 소리라는 걸 윤진은
다시 배웠습니다. 주말 저녁 옥상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였어요. 케이크도 꽃다발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누군가 윤진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윤진은 마이크를 받았어요. 주민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진이 말했습니다. 다만 기록했고 끝까지 버텼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서로를 지켜주세요. 저는 옆에서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미라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이제 함께입니다. 주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함께, 함께. 아이들도 따라 외쳤어요. 윤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윤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거짓이 무너졌고 진실이 드러났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 윤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겼다. 기록과 연대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내일도 우리는 함께. 윤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기록하고, 함께 버티고, 함께 싸울 수 있으니까. 윤지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단지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평화의 고요였죠. 놀이터에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어요. 아이들이 뛰놀 시간을 기다리며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의 아침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그 침묵은 결국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을요. 윤진처럼 기록하고 끝까지 버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박미라, 만섭, 재균,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처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작은 불의를 지나치지 않는 것, 증거를 남기는 것, 그리고 서로를 믿고 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키는 힘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